20대부터는 화장 빈도수의 증가가 문제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20대 중후반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지금 구독자분은 몇 살이신가요? 지금 나이에 피부 관리는 뭐가 중요하고 무슨 영양제가 중요한지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첫 번째 10대입니다. 이 10대의 피부 관리의 핵심은 피지의 관리입니다. 첫 번째, 피지가 증가하고 두 번째, 피지가 막히는 현상이 가장 핵심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대의 피부 관리법은 첫 번째로는 이 피지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밤늦은 학업으로 자주 먹는 간식 등이 GI,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IGF-1의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피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클렌징이 중요한데 10대 때는 피지가 많거나 이 여드름성 피부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에도 클렌징 폼을 챙겨가서 낮에도 중간에 한 번씩, 독서실에서도 얼굴에 피지가 많아 보이면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을 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이렇게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줘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일 프리 보습제를 사용하는 건데 10대에 엄마 것을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40, 50대 분들의 보습제의 경우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피지 발달이 많은 10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지가 많은 여드름이나 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10대의 경우에는 오일 프리나 그리고 넌 커메더제닉한 이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0대의 영양제로는 뭐가 있을까요? 한창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영양소의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종합 비타민제와 종합 미네랄제를 통해 균형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B, C와 함께 이 체내 면역력 향상과 칼슘 대사, 근력 발달에 관여하는 비타민 D를 반드시 챙겨주는 것이 좋고 또 이 골격 발달과 이 성장 중요하죠.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과 아연을 포함한 미네랄도 중요합니다. 그럼 20대를 알아볼까요? 20대부터는 화장 빈도수의 증가가 문제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20대 중후반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안드로겐 등의 이 피지 발달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 뒤늦게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화장의 빈도수는 증가하는 것에 반해 클렌징은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20대 피부의 관리법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메이크업 이후에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 톤을 밝게 해주는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모공에서 잘 닦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 이후에는 이 이중 세안을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성분들의 피부 관리인데 남성분들 궁금하시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피지 발달이 더 많고 모공이 더 크게 존재를 합니다. 요즘 남성분들도 비비크림이나 남성용 컨실러처럼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 세안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안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화장품들의 입자들이 이렇게 모공 사이에 절유되어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지와 화장품들의 입자를 확실하게 닦아낼 수 있는 올바른 세안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크림을 자주 빈틈없이 바르기입니다. 선크림은 제가 3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출근할 때 한 번만 바른다면 점심시간에 이 커피를 마시면서 따사로운 일광욕을 하면서 내 피부도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주 덧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눈 주변 있죠? 눈 주변과 같이 이런 부위에 색소 침착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부과에 오게 되는 이 부위들은 더 신경 써서 빠짐없이 발라줘야 되겠죠. 그럼 20대 영양제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B와 마그네슘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에 우리 숙취,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5, 그리고 빈혈을 예방하는 B9과 B12 등 각종 비타민 B군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자, 종합 비타민제와 종합 미네랄제는 뭐 아까 10대처럼 당연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비타민 B 고함량 영양제를 뭐 추가한다거나 면역력 개선을 위해서 뭐 비타민 C와 D도 같이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대를 알아볼까요? 자, 30대가 넘어서부터는 콜라겐 수치가 많이 감소하면서 이 잔주름이 늘고 모공이 늘어지게 되는 느낌 등의 정말 이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대 피부의 관리법에 알아보면, 자, 첫 번째는 보습을 잘하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어느 연령대에도 중요하지만 10대에서 20대까지는 사실 보습제 사용이 부족하더라도 이 증가되어 있는 피지량으로 어느 정도 내 피지에 이런 기름막이 안에 있는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 30대가 넘어서부터는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안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발라주자입니다. 평소에 크림 등 보습제만 몇 종류씩 이렇게 바르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보습제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밀폐제, 즉 기름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공을 4중, 5중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써가지고 4중, 5중으로 덮으면 이 모공에 피지가 저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극미량의 성분들의 종류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피부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개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침 세안과 저녁 세안을 구분해 주자입니다. 저녁 세안은 당연히 메이크업 제품이나 선크림이 발라져 있으므로 어느 정도 세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pH 낮아야 한다, 약산상이어야 된다 하면서 이러한 화장품의 입자를 못 닦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세정력이 있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고, 아침 세안은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물세안 아니면 약산성 세안제를 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때도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0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영양제는 뭐 20대와 비슷하고 수액을 맞는다고 한다면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해 비타민 B1과 글리시리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마늘 주사나 감초 주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항산화 작용과 멜라닌 생성 억제에 관여하는 이 글루타치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30대 분이라면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관여해서 에너지를 더 잘 태우게 하고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아르기닌이나 뭐 카르니틴과 같은 성분이 들어간 수액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40에서 50대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탄력도도 감소하고 얼굴의 근육과 뼈의 모양도 약간씩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이렇게 얼굴 운동법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얼굴을 3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하안면 3분의 1입니다. 이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운동은 혀 전체를 입천장에 붙이기입니다. 이 턱 밑 근육이 강화가 돼야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겠죠. 이 턱 밑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혀를 입천장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혀의 이 뒷부분이 입천장에 붙여준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예전에 제가 올린 동안 만드는 기적의 운동법 편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중간 3분의 1입니다. 첫 번째는 광대승천 운동인데, 얼굴의 중간 부위에 근육 태아가 되면 눈밑 쪽이 꺼져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고 중간 부위의 근육을 이렇게 그래서 강화시켜 줌으로써 앞광대의 볼륨을 올려줄 수가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방법은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윗입술을 코 쪽에 붙여주기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자주 해주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길어져 보이고 입술이 구강구조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가늘어져 보입니다. 윗입술을 이렇게 코 쪽으로 붙여주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해주면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과 윗입술 올림근이 발달되어서 인중이 많이 짧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굴의 윗부분 3분의 1을 봐볼까요? 대표적인 운동은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고 또 이렇게 이마 근육을 통해서 눈꺼풀을 자꾸 들어 올리게 되면서 이마주름이 깊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눈꺼풀 올린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눈 부릅뜨기 운동입니다. 눈썹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눈을 크게 뜨려고 이렇게 노력해 줍니다. 자, 이것이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눈썹을 잡아준 상태에서 눈동자만 이렇게 위로 치켜 올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이 눈꺼풀 올린 근육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40, 50대가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자, 그리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 그리고 셀레늄과 같은 성분들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년기에는 이 뼈 건강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이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성분이 글루타치온 입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B, C, 셀레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 요즘에는 글루타치온이 리포조말 형태로 위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못하도록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감싸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글루타치온이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60대 이상을 보겠습니다. 자, 60대 이상의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30대, 40대, 50대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지키시면서 첫 번째로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우리 운동량이 적어지죠. 그에 따른 수분 섭취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만 잔뜩 많이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품은 피부로 막 침투해서 H2O, 즉 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쪽에 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므로 내 피부 자체의 수분이 너무 없는 경우 이렇게 보습제만 여러 겹으로 바른다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단백질 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죠. 자, 그러므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60대 이후에서 챙겨야 할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면 소화불량으로 이제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식단에서 이제 단백질이나 칼슘을 포함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 우리 두부, 유제품, 등푸른 생선 등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랑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 및 항노화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셀레늄과 이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보충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